안녕하세요. 이번 포토샵 시간은 교재 195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내용을 달아볼 예정입니다. 일단 필요한 이미지는 총 4개의 이미지가 필요하고요. 여기 교재에는 3개의 이미지가 있어서 배경하고 그다음에 동물, 그다음에 의사 이렇게 3개의 이미지인데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이제 고양이가 의사랑 같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수업에는 이 고양이 이미지 따로 해서 총 4개 이미지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교재는 19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는 똑같이 이미지를 불러오는데요. 이미지 불러오기 전에 작업할 환경을 먼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작업 구성은 늘 하는 방식대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켜주시고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에서 이제 편집창이 뜨면 교재 내용대로 폭을 400, 높이 500, 자, 해상도는 72dpi, 그 다음에 RGB 색상 8비트, 배경은 이제 화이트로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화면이 이제 마련이 되면 지금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화면을 만들었는데 격자가 보이지 않으실 때는 보기에서 자, 여기 표시자 표시돼 있는 거 확인하시고 표시에서 격자를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눈금자 롤바라고 돼 있는 걸 꼭 체크를 해 주시면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그리드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배경 이미지를 이제 하나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하나하나 뭐 내 파일에서 파일 열어서 이제 열기를 눌러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뭐 창 하나를 열어 놓으시고 4개 이미지를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레이어바 위쪽에다가 놓으시면 연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됐으면 제일 중요한 이제 배경을 먼저 이 작업 라인으로 갖고 와야겠죠. 일단 그래서 이 격자를 키는 이유는 이 불러오는 이미지가 전부 다 사이즈가 다 틀리겠죠. 그리고 뭐 해상도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격자를 키워 놓아야지만 이제 작업할 내용에 비해서 지금 갖고 올 그림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격자하고 롤바를 보면 이 상단에 보면 여기 0이라고 잠시만요. 여기 격자 보시면 0이라고 표기가 돼 있죠. 0에 그리고 여기까지 거의 100cm 정도 되는 1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이미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의사라고 표현돼 있는 이미지 보면 굉장히 작죠. 여기 보면 0에서 6cm, 뭐 6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이미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자를 세워 놓으면 내가 현재 갖고 오려고 하는 이미지 크기를 뭐 굳이 이렇게 롤바에 있는 수치를 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사이즈의 이미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이제 컨트롤 A에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해서 지금 작업할 면에다 놓고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V를 해주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이미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Z 저기 그 줌을 이용해서 Alt 누르시고 이제 뒤로 빠진 다음에 자, 선택 툴을 이용하면 이 정도 파일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훨씬 많이 나가 있죠.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쭉 밀어서 이미지를 한번 맞춘 다음에 엔터 눌러 주시고요. 다시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를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미지를 스케일링을 할 때는 쉬프트를 꼭 눌러서 정스케일로 비례가 딱 맞게 줄이거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쉬프트하고 알트를 동시에 누르면요, 양쪽으로 이제 정비례가 다 커질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지금 저는 뭐 필요한 이미지가 이 정도 사이즈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키를 이용해서 작업면에 이제 맞춰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교재는 안 나왔지만 이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가 많이 이제 옆으로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롭 툴을 이용해서, 자, 크롭 툴 선택해 주시면 여기 이제 격자 옆에 이제 컨트롤러가 이제 뜨죠. 이때 그냥 엔터 2번 눌러 주셔서 잘라 주시면 이미지는 그냥 이 상태로 이제 편집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필터나 다른 이제 컨트롤 작업을 할 때 이 격자가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이럴 때는 똑같이 보기에서 표시를 체크를 해서 일단 꺼주시고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필터를 이용해서 단면화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는 항상 레이어에서 이미지를 배경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필터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단면화를 해줬는데요. 여기서 이제 픽셀화에서 단면화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약간 아까보다는 이제 이 그림들이 뭉개진 게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한번 확대를 해놓고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 좀 이제 확대하니까 깨져 보이긴 하지만 이때 이제 단면화라는 거는 비슷한 컬러를 갖고 있는 픽셀 길이를 이제 뭉개서 결정체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런 필터인데, 자, 선택 툴로 이미지 배경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필터를 이용해서 픽셀화해서 단면화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배경으로 쓰일 거기 때문에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배경처럼 뭉개일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다시 필터에서 흐림 효과를 준다든지, 여기서 이제 가우시안을 가장 많이 쓰는데 가우시안 툴을 이용하면 이제 여기서 옵션 값을 계속 올리면 이렇게 초점이 안 맞은 것처럼 이렇게 뭉개지게 되겠죠. 자, 이런 걸 적절히 이용하면 카메라로 찍었을 때 피사기 심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보정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경을 살짝 뭉개서 날려준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책에서는 이제 다람쥐가 나오는데 이 다람쥐를 강아지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강아지에서도 일단 사이즈가 좀 크죠.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보기에서 표시자 꺼주고요. 이제 강아지를 먼저 이제 강아지만 추출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책에서는 이미지를 바로 불러와서 이제 작업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쨌든 다람쥐만 쓸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불러와서 레이어로 저장만 하는 걸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선택 탭로 선택을 하시던지 아니면 컨트롤 A 눌러서 하시고 컨트롤 C 하고 다시 작업대 에서 V, 그럼 여기도 이제 굉장히 이미지가 큰 걸 알 수.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다시 표시자를 측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택 툴 잡으면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큰 걸 알 수가 있죠. 쉬프트를 눌러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거나 아니면 가운데쯤 놓고 쉬프트 알트를 눌러 주신 상태에서 하면 동시에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강아지, 어쨌든 여기선 강아지가 필요한 거니까요. 작업 때보다 조금 이미지 자체를 좀 작게 작업해서 이렇게 올려놔 주시고요.
상태가 되면 이제 얘는 잠깐 레이어를 꺼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격자를 가지고요. 격자를 가지고 이미지 조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배경 이미지는 이제 미리 이제 잡아 놨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크롭을 이용해서 이제 처음 작업했던 사이즈에 맞게 작업은 돼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불러온 이미지에서 이제 강아지는 이제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따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뭐 이렇게 털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마스크를 이용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붓으로 뭐 작업을 해도 되고요. 뭐 그건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다각형 툴을 가지고 강아지의 이제 외곽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다각형 툴을 이용할 때는 최대한 뭐 이미지를 확대를 하셔가지고 다각형 툴을 하나 잡고 픽셀의 희미한 이제 그 외곽이게 되겠죠. 외곽을 이제 따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할 때는 이제 그리드에 스냅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잠깐 이제 보기에서 표시해서 격자를 잠깐 없애 주시고요. 자,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이제 픽셀의 가장 외곽 부분을 가지고, 자, 여기서는 이제 털은 뭐 일단 넘어가는, 이 다각형 툴로 털을 형태를 다 하긴 힘드니까 이 상태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외곽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외곽 툴을 선택하는 걸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선택이 잘못됐을 때는 델리트를 이용해서 언도에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다각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픽셀을 딸 때는 최대한 외곽의 희미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따주시면 좀 더 정밀한 작업으로 따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각형 툴을 가지고 일정 부분이 따지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아래 마스크 툴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반대로 브러쉬 툴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때 이제 밖으로 지워나가는 형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우개를 이용해 주시고, 이제 브러쉬 툴은 똑같이 이런 흩어 뿌린기 정도 사이즈에서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서 여기서는 뭐 한 3 정도, 3 정도를 체크를 해주시고, 자, 밀어내는데 여기서 불투명도를 100으로 주시고요. 흐름도 100 해서 깨끗하게 지워지는 느낌으로 해서, 자, 이렇게 주변에 털이 삐져나가는 형상을 맞춰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경계가 털에서 이제 비치는 그 사이사이를
굳이 이렇게 마스크가 그 가둘기 툴에 선택된 그 영상이 아니더라도 아주 손쉽게 털을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상 어, 브러쉬에 관계된 그 형상을 잘 조절을 하셔서 크기 조절을 잘 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이 이제 된다고 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털 외곽 라인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안으로 더 치고 싶을 때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또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반대로 하셔도 됩니다. 항상 브러쉬의 크기는 잘 조절을 해서 어색하지 않게 표현해주는 게 가장, 포토샵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따주시면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마스크 기능을 꺼주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잡힌 게 확인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강아지만 이제 추출할 거기 때문에 컨트롤 C V를 해주시면 이렇게 강아지 하나만 이제 남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머지 이제 추출된 이 강아지를 선택 툴을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에 보이게 배치를 합니다. 이 정도가 제일 좋을 거는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쪽에 잘 안 따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에 거슬리면 매직 툴을 이용해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선택에서 수정을 거쳐서 패더 값을 살짝, 여기는 20은 너무 많고요. 한 2나 3 정도 패더를 해주시고 델리트를 해주시면 조금 자연스럽게
따지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 강아지를 이제 적당한 위치에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사이즈를 좀 줄여도 되고요. 이렇게 위치는 잡아 주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레이어 부분, 지금 이제 강아지가 이제 자, 이 강아지가 들어있는 이미지가 복사된 이미지가 들어있는 레이어에서 두 번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이제 레이어 옵션이 이제 편집창이 뜨는데 이때 그 외부 광원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창밖에서 이제 빛이 오잖아요. 뭐 이걸 표현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재에서 이제 이 툴을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창밖에서 나오는 빛이 있으니까 이 빛에 맞게 뭐 선택을 해주면 이런 팔레트 창을 이용해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컬러는 자 이렇게 해서 광원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하고 뭐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 있는데 요걸 내용을 이제 좀 확대를 다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외부에서 오는 빛에 이제 물체가 반응한 거를 이제 표현해주는 옵션이기 때문에 자, 외부 광원 선택을 해주시고 지금 이 노란색 빛이 이제 떠 있는데 자, 이 강아지의 이제 외곽 라인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이 외곽을 잘 보시면 자, 이 스프레드에 따라서 자, 이렇게 뭐가 번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건 이제 영역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크기는 번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번짐 정도를 나타내면 이건 이제 적당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표현되는 범위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뭐 파형 나오는 거는 이제 빛의 그 뭐 형상, 굴곡 뭐 이런 건데 그것도 어쨌든 이 합성되는 내용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맞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이때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화면을 조금 더 이제 줌 아웃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가로 뒤집기를 시킬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그냥 이 컨트롤러의 가운데 부분에 두고 오른쪽 마우스 찔러주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가로 뒤집기가 있습니다. 이때 가로 뒤집기를 해주면 이렇게 이미지가 이제 미러에 반사된 것처럼 변하겠죠. 자, 그래서 이때 다시 두 번 클릭해 주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좀 심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 뭐 이럴 때는 다시 두 번 클릭하셔서 스프레드 양을 좀 줄이고 크기를 좀 많이 줄여 주시든지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됩니다. 적당하게 이미지에서 이제 어색하지 않게. 자, 이렇게 강아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빛 들어오는 것도만 다 정리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강아지만 다시 선택을 해서 강아지가 이제 약간 실내가 어둡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강아지의 이제 전체적인 빛은 좀 어둡다기보다 되게 밝은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다시 선택을 해주는데 이 상태에서 매직 툴을 이용해서 주변을 하면 주변만 선택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선택에서 반전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다시 강아지만 선택이 된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미지 조정. 자, 여기서 이제 색상 균형도 있고 채도도 있고 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더 뭐 두 개를 다 쓰셔도 되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일단 색상 균형으로 들어가서 자, 걔가 일단 전체적으로 밝죠. 그래서 중간 영역이 아니라 밝은 영역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 일단 이 주변에 암갈색의 배경이 많기 때문에 그 암갈색의 배경에 맞게 약간 빨간빛 정도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노란빛을 살짝 섞어준 다음에 그리고 녹색기를 좀 주겠습니다. 이렇게 밝은 쪽에서는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 초록색 계열 그리고 레드 계열을 집어넣어서 주변에서 이제 빛이 반사돼서 오는 걸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어두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레드 계열과 그다음에 약간 마젠타 그다음에 블루 계열을 좀 넣어서 이제 주변에서 오는 빛이 딱 맞게 좀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조정, 그다음에 색상, 색조 채도로 들어가셔서 밝기 자체를 조금 어둡게 조절해 주시고 채도는 조금 올려주셔도 되고요. 자, 이 정도만 해서 조절을 하면 지금 여기 교재는 막 파란색까지도 만들고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절하는 거니까요. 색은 나중에 이렇게 조정을 해도 돼요. 색조 채도에서 색상화를 체크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교재처럼 움직이는 거 보이죠? 뭐 이거는 그때그때 조절하면 되니까요. 일단 여기서는 뭐 좀 자연스럽게 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되면 자, 이제 선택 툴로 이제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 다음 이미지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사 이미지인데요. 자, 의사 이미지도 자, 선택을 해주시거나 컨트롤 A, 그다음에 컨트롤 C 해주시고 작업대로 와서 컨트롤 V 그럼 이렇게 들어온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도 뭐 똑같이 외곽을 따는데 여기 교재는 뭐 일단 배경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매직봉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여기는 하얀색이 있지 않다 보니까 똑같이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따는 방법을 할 거고요. 주변이 이렇게 어둡거나 밝거나 뭔가 경계가 이제 내가 따려고 하는 그 모체하고 경계가 확실하다라고 할 때는 매직 툴이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적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똑같이 다각형 툴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따지면 일단 이 외곽이 이제 반듯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선택 툴을 이용해서 자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병치죠. 병치 기능 그 다음에 박스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긁으면 이제 잘려지게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또 그 개를 할 때랑 똑같이 컨트롤 CV를 해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잘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강아지를 이제 가로 뒤집기를 했을 때와 똑같이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가로 뒤집기 해 주시고 이제 벽에 이렇게 자세를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여기 이제 교재에서는 뭐 그 의사와 고양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고양이가 하나 더 와야겠죠. 자, 그래서 이 고양이를 쓸 겁니다. 이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컨트롤 A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좀 쉽게 이렇게 선택 그 툴을 가지고 드래그를 해서 내가 갈 레이어에 놓으면 이제 화면이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화면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다시 줌을 이용해서 줌아웃 선택 이미지가 꽤 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알트를 같이 누르시고 하면 동시에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놔주시고요. 다시 줌인.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털이 많은 동물이다 보니까 여기 마스크를 이용해서 브러쉬. 자, 여기는 브러쉬는 좀 두껍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미지가 좀 크다 보니까 자, 이 정도에서 100% 잡고요. 자, 교재는 어쨌든 가돌기 툴을 다각형 툴을 이용하는데 이거는 뭐 선택하는 거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귀 같은 부분은 이제 브러쉬의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 작업이 완료가 되면 동일하게 마스크 아이콘 꺼주시고요. 선택이 됐으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반대가 돼야겠죠. 자,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선택에서 반전. 자, 그러면 고양이만 선택된 게 보이고 이제 이 부분이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은 선택도를 가지고 병합.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컨트롤 CV 해주시고 배경 날려주시고 자,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줌 아웃을 조금 해주시고요.
고양이를 아래 이제 이 손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마치 목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자 이렇게 이제 고양이를 놓을 거예요. 고양이를 조금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근데 손이 가려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확대를 해주시고 고양이를 잠깐 안 보이게 해주시고 이제 이 의사가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이 가둘기 툴을 가지고 자, 이 손은 뭐 뒤에 있을 거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 팔을 이만큼만 선택을 해서 똑같이 컨트롤 CV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팔만 이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팔의 위치를 고양이보다 고양이보다 위에 있는 레이어에다 놓고요. 고양이를 켜주시면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팔을 맞춰서 놔주시고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지워주면 되겠죠.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때는 지우개 사이즈를 조금 키워도 될 것 같아요. 고양이가 크기 때문에 해주시고 자, 이렇게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딸 때 나왔던 음영 부분이 있는 부분은 실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지우개 이제 브러쉬 내용을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0%로 지워주면 이제 외곽에 있는 그 음영 라인들을 이렇게 지워주면 훨씬 더 좋은 형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손이 이제 좀 여기에 닿는 게 어색하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자, 똑같이 레이어에서 두 번 클릭을 해주시고 편집 툴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그림자 효과를 주시고요. 그림자 효과 주시고 거리를 좀 크게 그리고 불투명도도 조금 많이 주시고요. 크기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빛이 이제 창문 여기서 오니까 거기에 맞게 빛 각도도 좀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크기 그리고 불투명도 좀 잡아주시고 확인 해주시면 이 손에 이제 이렇게 잡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잘라내기를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지우개를 이용해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럼 여기가 이제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 레스터화를 해주시면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옵션 기능이 깨지면서 이제 이미지로만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워주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조금 좀 에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손가락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밀어주시면 메꿔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면 여기 이제 원래 의사 선생님에서 들어가는 기능을 똑같이
자, 레이어 스타일을 켜주시고, 자, 위에 경사와 엠보 요거 체크하셔서, 자, 여기서 윤곽선 아니면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뭐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 빛 방향이 있죠. 자, 여기 빛 방향 요걸로 조절을 합니다. 자, 이거는 창가 쪽 방향에서 오는 대로 잡아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크기, 그다음에 부드럽기 뭐 이런 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확인을 하시면, 자, 이렇게 이미지가 완성되겠습니다. 자, 이제 윤곽 툴에서 자유 사용자 정의, 여기서 이제 모양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기존에 있던 것 중에 타일이 있어요. 만약에 이 타일 아이콘이 보이지 않으면 여기 이제 설정에서 보면 맨 밑에 타일이 있습니다. 이 타일을 클릭해 주시고 OK를 해주시면 여기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타일 모양의 이제 모양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미지의 가장 모서리 부분에 클릭을 하고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맞춰지면 자, 레이어 보면 이제 레이어가 이제 모양 1이라고 이제 잡힐 거예요. 그래, 여기서 두 번 클릭하셔서 여기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그라디언트 바 컬러 바를 이제 클릭을 하셔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거 갖고 이제 조절도 하고, 그다음에 색상도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능하죠. 자, 이때 여기서 두 번 클릭을 한 다음에 색이 뜨면 이제 여기 교재대로 화이트로 잡아주시고, 이쪽도 약간 하늘색 톤의 약간 밝은 민트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고 오케이 하면 확인. 자, 그럼 이렇게 창틀이 이제 컬러가 이제 입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림자 효과로 들어가셔서 똑같이 빛이 오는 각도 뭐 이런 거 조절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리는 짧게, 크기도 뭐 뭉개지지 않게 짧게 붙는 정도로 잘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뭔가 창살 안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럴 때는 이 모양 자체를, 이 가운데 있는 모양 이제 레이어를 자꾸 쭉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제 맨 뒤로 보내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배경 바로 위에에다 놓으면, 자, 확인.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렇게 이제 배경 뒤에 이제 사람마다 이제 이미지처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 텍스트 아이콘으로 이제 215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를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니멀 메디컬 콜센터. 텍스트에서 이제 자가는 3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정이 됐으면 일단 글씨 컬러는 똑같이 텍스트 아이콘을 이제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잡고 노란색 정도,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제 교재에는 그 색상 코드가 있는데 뭐 거의 뭐 노란색으로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글씨체는
아무거나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뭐 볼드 사이즈, 뭐 에리얼, 폰트 스타일로 뭐 잡는데 에리얼로 선택을 해주시고 볼드로 해도 될 것 같아요. 30 잡아주시고 센터로 잡아주시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여기서 스타일에서 자 이제 그 형태를 변형하는 이 컨트롤 쪽에서 다시 이제 선택이 되는 거 확인하시고 레이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셔서 자 텍스트 뒤틀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이제 편집 창이 뜨는데 이때 자 여기서 돌출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 스타일이죠. 스타일에서 돌출을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이 돌출량은 여기 그 밴딩 구부리기에서 이 슬라이드 바를 조절을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케이 해주시고 내용을 맨 위로 레이어에서 맨 위로 이동을 시켜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 클릭하셔서 편집 그 스타일링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제 획을 체크해 주시고 자 두께는 뭐 여기 책에는 3mm 나와 있는데 3이라고 돼 있는데 뭐 그거는 일단 뭐 보여주는 대로 수정을 해서 그 조건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상은 이제 블랙으로 잡아져 있고요. 바꾸시려면 이제 이렇게 두 번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지는 게 보이죠? 자 해주고 그림자 효과 들어가서 거리, 그 다음에 스프레드 면적, 그 다음에 크기를 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불투명도도 진하게 하면 100으로 줘도 되고 투명하게 하면 거기에 맞게 수치를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낮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기 좀 커주고 면적 늘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지정이 되면 이제 OK를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문자에서 단락에서 센터가 이렇게 안 맞아 있으면 뭐 이걸로 조절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센터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서 정렬 해주시고 정렬해서 여기 자동행간 175가 잡혀 있는데 이게 뭐 기준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세팅 값이 자 이거 확인해 주시고 오케이. 자동 행간이라는 거는 여기를 이제 뭐 100으로 조절을 해보면 미리 보기 체크해 주시고요. 자동 행간은 이제 100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 간격, 그러니까 문단과 문단 사이의 간격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수치에 맞게 지정을 해주시면 조건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건대로 이제 이 포스터 만들기가 이제 거의 완료가 되면 이제 이 상태에서 저장하실 때 파일을 하셔서 이제 저장을 누르면 이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대로 될 거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한번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 저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포토샵으로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거에서 다시 언더바 하고 공의를 적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포토샵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저장을 누르면 이제 새로운 파일을 저장합니다라고 이제 안내창이 뜨고요. 확인해 주시고 자, 이때 이제 JPG로 다시 이제 저장을 하실 때 이제 다음 그 창이 뜨는데 다른 이름 저장하시고 여기를 PSD가 아닌 JPG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저장을 누르게 되면 JPG 이제 저장 옵션이 나오는데 이때는 지금 여기 이제 교재에는 8로 잡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조건대로만 좀 하시면 되고 이제 이가 이제 높아질수록 해상도는 좋아지는 거예요. 최고로 해주시고 보통 이제 기본을 많이 하는데 기본을 하셔도 되고 이제 점진으로 바꿔도 되고요. 기본 최저가 이거는 형식 옵션이기 때문에 뭐 어느 걸 선택하셔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JPG로 하나가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된 상태에서 이제 사이즈를 조절하실 때에는 이미지 크기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폭을 조절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위를 이제 위에 있는 값을 지금 여기 이제 수갑 모양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비율 제한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스타일 비율 조정 비율 제한이 이제 잡혀져 있으면 어느 하나를 바꿨을 때 거기에 맞게 자동으로 비례가 이제 잡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내가 만든 이미지를 다양한 사이즈로 다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동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이 과정을 보시고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하실 때에는 배경 이미지 하나, 그 다음에 사람 이미지 하나, 그 다음에 동물 이미지 하나,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 하나, 총 이 4개의 이미지를 넣어서 하나의 주제가 완료가 되게 그렇게 작업을 하셔서 꼭 동영상에 나오는 기능들을 전부 다 진행을 하셔서 PSD 파일로 저장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에서 이제 이 과제를 제출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동영상을 보고 그대로 이제 이 기능이나 툴에 대해서 연습을 했다라는 걸 판단을 하는 게 과제 제출했을 때 제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동영상에서 나와 있는 툴과 하는 방법을 이쪽 우측에 있는 레이어에 전부 나와 있게 PSD로 저장을 하시고 작업도 스킵을 하시거나 삭제를 하시거나 레이어들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 자기 작업한 내용을 레이어하고 그다음에 이 작업 내용에 남아있게 PSD로 꼭 저장을 하셔야지 제가 이 과제 평가를 할 때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누락돼 있거나 하면 아무리 이 결과물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꼭 레이어에 자기 작업량이나 작업 내용이 나타날 수 있게 꼭 전체를 다 스킵하거나 삭제하지 마시고 저장을 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